예, 제4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예, 제4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가 6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기는 한데 있어야 할 말들은 없고 없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앞장세워 큰 소리로 외치셨던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도 없어졌습니다. 중산층 서민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인데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의 말도 없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에게 쏘는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함성에 대해서 물대포나 최루탄이 제압해낸 전례가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덮고 현재는 외면하고 공허한 미래만 있는 경축사였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함성이 터지고 있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 대구교구 사제단조차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할 정도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자의 규모가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보다 2배 이상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월급 생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밀었습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꽁꽁 잠궈둔 채 힘없고 백없는 월급 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 참으로 기막히게 일입니다. 오늘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조특위위원들의 애쓰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하고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사실상 증언 거부를 종용하고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동행명령 중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의혹이 오늘 진행되는 국조특위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합의대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가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추석 즈음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하루속히 민주정부 시절에 남북화해 협력 수준이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건축사에 없는 분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모두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나갔던 그런 산업화 시대의 과거 성과만 나열되었을 뿐이지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고통받는 민생의 엄혹한 현실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인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의 대화 요구 현실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의 비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같은 시간 박근혜 정부의 첫 물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어제의 물대포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전포고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명박산성이 근해장성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과거를 넘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분명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원판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은 진실의 증언이고 사죄입니다. 지난 겨울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떠한 실세와 어떠한 실체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원판 청문회는 진실규명이냐 은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원판 청문회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공작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의 배후를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대선 공작을 기획한 당사자는 누구이며 공모자는 누구인지 경찰의 왜곡 은폐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들이채 유린된 엄중한 사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또다시 증인들을 비호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공모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과거를 망각한 망동과 언동에 대해서 경악과 규탄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두 증인을 또다시 비호하려 든다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를 하라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를 한 것으로 빵점짜리 수정안입니다. 직장인의 세금 증가 기준을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미세 클릭 조정을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의제 매입 공제 비율을 30%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또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커버하겠다라는 대답이 고작입니다. 금년에만 15조 이상, 향후 5년간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 감사와 재정 적자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 금고 그리고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호랑이 수염으로 무섭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보수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은 계속 털어나겠다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불순한 의도입니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의 이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만 재정 파탄을 막고 복지 확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경제팀은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 등 부자 감세 철회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복지냐 증세냐를 양자택일하라는 식은 사실상 대국민 협박입니다. 세제 개편 문제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빌미 삼아서 복지공약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명품 지갑 고수, 유리 지갑 털겠다라는 정부의 개편안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재차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우선 출발은 무능한 경제팀 교체와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재정구조와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복지 재원 확충이 최우선적 대법임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추석 전후로 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 이벤트성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북 당국자들은 이것을 상설화시켜서 상시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혈육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현재 이산가족에 대해서 상봉을 신청한 신청자가 12만 8,842명인데 이 가운데서 생존자가 7만 2,882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고령이시고 이분들께서 여생을 혈육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유로운 그 편지의 왕래,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풀어줘야 되고, 또한 외국에 우리가 출장이나 나갈 때의 그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북 간의 그 전향적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류도 할 수 있고 또 왕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끼리 우리는 더더욱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전향적인 태도를 남북 당국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만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상설화시켜서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편지 왕래 그리고 자유로운 왕래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을 보면서 5년 전 전국 상황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촛불 국민에게 MB정부는 물대포로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얼마 못 가서 MB는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짓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긴 했지만 당시에 형식적으로나마 사죄를 했습니다. 어제 현 정부대로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했고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촛불 국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어쩌면 5년 전과 똑같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시집 보낸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은 권위 3년, 김어울이 3년, 장림 3년이 시집살이를 왜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은 채 내일도 촛불 국민에게 물대포와 연행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국선언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촛불이 필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전 MB 전철을 밟지 마시고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과 대화로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 전국을 풀어가기를 요구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순욱 의원이 어버이연합의 소속의 회원들로부터 백주의 폭행, 아니 테러를 당했습니다. 뇌진탕 증세로 아직까지 입원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치안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더욱 한심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테러를 가한 자들이 불과 4시간도 안 돼 석방된 것입니다. 몇 년 전 한나라당 전모의원 폭행자는 너무나 판이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대 여성인 연약한 전순욱 의원을 폭행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그 배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1970년 12월) 소독의 빌리 그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했습니다. 2009년 9월 지금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차 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패전 68주년인 어제 2차 대전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일본에서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을 비롯한 강요 3명과 국회의원 100여 명이 정급 A급 전범자가 합정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본의 장관이라는 푸르야 국가공안위원장은 전몰자를 어떻게 유령할지 그것은 국내 문제다라는 망언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행위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판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증인들도 새누리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 행위의 대선 연결 고리로 의혹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출석도 즉각 받아들여 성실하게 진상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구 사제들이 102년 만의 시국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와 닿았다는 것을 징표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중앙집결지인 서초구 강남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들과 심야 길거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입니다 라고 외치는 대리운전 기사 30여 명과 눈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20만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깨알같이 꼼꼼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들은 2중, 3중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과도한 업체 수수료, 벌금 등 갖가지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호소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거쳐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법 착취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리업체들 간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법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당 전체가 나섭니다. 이 두 가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과 그리고 재벌들의 연합, 소위 기득권 연합과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고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민주주의 없는 민생 없고 민생 없는 민주주의 없다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대리기사와 만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들의 비밀 금고와 슈퍼부자들의 병풍 지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그 대신 힘없고 백없는 월급 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당이 누구를 위한 정치 세력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13일 시청 앞에 천막투쟁 본부 부근에서 우리 당의 전순욱 의원께서 정체불명의 다수에게 백주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식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폭력 가해자들을 4시간 만에 전원 풀어줬다고 합니다. 반드시 배후를 규명해야 경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대낮에 백주 대로에서의 테러 행위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원판 청문회를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제 있었던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물대포득 과잉 진압 사태와 그리고 우리 당 전순욱 의원에 대한 과소 축소 수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우리 의원님께서 항의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국조특위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국조특위위원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원세훈과 김영판이 진실과 그리고 그 배우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